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S 판타지 사극 드라마 기궁 5화 내피셜 예고편을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4화에서는 왕 이정에게 빙의된 팔척기를 상대로 여리와 강철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벌였고 결국 왕의 몸에서 팔척기를 떼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운명은 더욱 거세고 험난할 것입니다. 깊어지는 왕실의 음모, 커져가는 악기의 위협, 그리고 여리와 강철의 엇갈리는 감정선까지. 이들의 미래는 안개처럼 짙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여리와 강철은 서로를 의지하며 점차 깊어지는 감정 속에서도 윤갑을 되찾겠다는 사명과 각자의 운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고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 대비와 풍산의 야심, 팔척기의 집요한 악의가 뒤엉킨 가운데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오늘 내피셜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궁 5화 내피셜 소설 시작합니다. 강철과 여리는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산길, 불빛 하나 없이 어두운 길을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강철은 자신의 손등에 스치는 여리의 손끝에 문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무기였던 자신에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이토록 간절하게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여리는 결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윤갑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키고자 하는 세상을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들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운명에 맞서기 위한 결의였습니다. 어릴 적 윤갑이 건넸던 따뜻한 나뭇가지 하나가 지금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불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험난한 산길에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험한 절벽을 오르며 옷자락은 찢기고 손등은 피로 얼룩졌지만 넙덕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남긴 무구를 찾기 위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구만이 팔척기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으니까요. 여리는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강철은 그런 여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인간의 두근거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삶과 죽음을 함께 걸고 싶은 마음, 보호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도성 안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비와 풍산, 그리고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팔척기의 잔재가 새로운 재앙을 불러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와 강철이 이 사실을 알 리 없었지만 산 아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그들에게 다가올 폭풍을 예감케 했습니다. 팔척기는 결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승에 남아 새로운 숙주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오와 원한은 여전히 뜨겁고 이승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하늘은 낮에도 어둡고 짙은 안개가 골목골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불길함을 감지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온 것은 대비의 아들 영인대군이었습니다. 수살기에게 당한 트라우마로 영혼이 약해진 영인대군은 점차 어둠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과 달리 공허했고 자주 악몽에 시달리며 침소를 뛰쳐나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달래려 애썼지만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비와 풍산은 새로운 음모를 꾸밉니다. 원자 이광을 제물로 삼아 팔척기를 다시 불러들이고 왕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략. 결국 이 모든 것은 대비의 아들 영인대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대비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그녀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라는 이름의 잔인한 칼날이 어린 아이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성 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살기 어린 음모와 배신이 가득했습니다. 왕을 지키려는 세력과 대비를 추종하는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고 그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죽인 조정 안에는 피비린내가 감돌았고 충신과 간신의 경계는 점점 흐려져만 갔습니다. 도성은 조용한 전운에 휩싸였습니다. 여리와 강철은 내불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넙덕 할머니가 남긴 무구를 찾기 위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두 사람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난했고 바위와 가시덤불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지쳐도 멈추지 않았고 강철은 그런 여리를 말없이 지켜주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 속에서 낡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빼곡히 끼어 있었습니다. 가섭스님. 노쇠한 몸이지만 그 눈빛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 맑고 깊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거대한 운명 앞에 길을 밝혀줄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섭스님은 여리와 강철을 이끌며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방 안에는 오래된 불경과 낡은 목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스님은 무릎을 꿇고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팔척기를 이기기 위해선 구병치식을 거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넙덕이 남긴 무구를 찾아야 한다.
그 무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 수많은 이들의 한과 바람이 서린 신물이다. 여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무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섭스님은 창밖 멀리 산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내불산 꼭대기, 오래전 하늘과 땅을 잇던 신목 아래에 묻혀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팔척기의 잔재가 그곳을 지키고 있다. 강철은 검은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싸우러 온 것이다. 물러설 생각은 없다. 강철의 단호한 말에 여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걸고. 내불산을 오르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뿌리 깊은 나무들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의 발걸음에는 확고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섭스님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자들아, 부디 이겨내거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산 위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안개 너머 오래전 하늘과 땅을 잇던 신목이 서 있었고 그 뿌리 밑에는 아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신성한 무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목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팔척기의 잔재가 여리와 강철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목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숨조차 쉬기 힘든 압박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여리는 손에 쥔 부적을 꼭 쥐고 강철은 허리춤에 찬 검을 천천히 뽑아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무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고 팔척기의 저주를 끊어내야만 하는 운명의 결투였습니다. 신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검은 기운이 휘감긴 수십 개의 실체 없는 형체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팔척기의 분신 혹은 남겨진 한과 원한이 뒤엉킨 괴물들이었습니다. 여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손에 쥔 방울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자 괴물들은 괴성을 지르며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몸을 낮추고 검을 휘둘렀습니다. 검 끝에서는 푸른 빛이 번뜩이며 어둠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방울과 부적으로 결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며 주변을 돌며 괴물들의 접근을 막아냈습니다. 강철은 그녀의 결계를 보호하듯 몸을 던져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베어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강철의 어깨에는 상처가 생기고 여리의 손바닥은 방울을 쥔 채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계를 완성한 순간 신목의 뿌리가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신목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흙과 돌멩이에 찢겼지만 여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묻혀있던 무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북에서는 엄청난 실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신목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기의 분신들이 마지막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신목을 집어삼키려는 듯 괴성으로 진동했고 강철은 검을 높이 치켜들고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리, 북을 울려라. 강철의 외침에 여리는 모든 기운을 다해 북을 힘껏 쳤습니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산 전체를 진동시켰고 그 소리에 맞춰 신목 주변의 어둠이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기의 분신들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소멸했습니다. 거대한 어둠의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이내 산 전체를 덮었던 기운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북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된 싸움이었지만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강철은 여리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검은 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가 팔척기 본체와 맞서는 일, 그리고 윤갑의 혼을 되찾는 일. 운명을 거스르는 자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신목 앞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휘몰아치던 싸움에 소란이 가시고 나서야 주변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북을 여리의 품에서 받아들었습니다. 그 북은 여전히 미약한 진동을 품고 있었고 그 울림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야 한다. 강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도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윤갑은 돌아오지 않았다. 팔척기 본체와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대비와 풍산이 꾸미는 더 거대한 음모를 막아야 했다.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다. 도성은 이미 팔척기의 기운에 오염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왕은 병상에 누워 정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대신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다. 그 혼란의 한복판으로 여리와 강철은 다시 발을 들여야 했다.
가섭스님은 떠나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잊지 말아라. 승부는 힘만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진심이 닿을 때 비로소 운명이 바뀔 것이다. 강철은 깊은 인사를 했고 여리는 두 손을 모아 가섭스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결심을 안고 도성의 성문이 눈앞에 보였을 때 여리는 검은 기운이 성 안을 휘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강철 역시 이를 느끼고 검은 눈빛을 빛냈습니다. 서두르자. 강철이 말했다. 그들은 성문을 지나 도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간혹 보이는 이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허둥지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또 귀신이 나타났대. 이번엔 궁궐 안까지. 여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척기는 단순히 왕가의 원한을 넘어 도성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두면 수백 년 이어온 왕조도 수만 백성의 삶도 모두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대비와 풍산의 다음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영인 대군을 노리는 팔척기 그리고 이를 틈타 왕권을 찬탈하려는 대비의 야심. 모든 퍼즐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가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여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자. 내가 너희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여리는 강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굳센 용기와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도성의 심장부 궁궐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아래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그러나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궁 5화 곧 시작됩니다.